어디를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1번 있죠. 서술의 1번. 1번이요. 맨 끝으로 보세요. 맨 끝에. 이처럼 법률 관계는 그랬나요? 자, 법률 관계 줄거 봐요. 바로 옆에 권리 의무 관계 줄거 봐요. 그래서 1번 가로 큰 가로에 법률 관계 맨 밑에 줄. 법률 관계는 바로 옆에 권리 의무 관계로 뭐란다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시면 여러분 줄거 봐요. 대금 지급 청구권, 바로 옆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효과. 알겠죠? 법률 효과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여러분요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매매 계약과 같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 줄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 줄거예요.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좀 이따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9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91페이지에서부터요.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그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시냐면요. 이렇게요. 전 시간에 했었던 것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의자. 이 사람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 뭐라 한다? 상대방이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 뭐를 한다?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법률사실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있죠. 합의가 있죠. 또는요 합치가 있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요? 의무. 그 다음에 대금을 받을 뭐가 생기고요?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결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무슨 관계를 한다? 인과관계가.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간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런 결연성이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효과가 중요하다겠어요? 요건이 중요하다겠어요? 요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법률 요건 원인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부터 봐.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은 남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를 포함한다. 남자는 뭐다?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이다.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한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 우리가 법률 요건 원인하고 있죠.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법정. 그래서 여기 봐요.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여기 보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비교된다고 그랬죠? 남자는 누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죠? 이런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법률의 규정은 뭐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물어보면 그것은 뭐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죠.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법률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를 묶어서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냐? 먼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여러분 또 봐봐. 또 나누지죠. 또.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뭐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하면 되죠.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것이고, 계약은 몇 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수가 두 개라는 것이고, 합동행위는요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이. 여기 계약은 두 개라고 그랬죠? 쭉 한번 따라갈까요? 쭉 따라가. 쭉 따라갔더니 계약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의사표시가 몇 개가 돼야 돼요? 두 개라고 그랬죠? 여기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지금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그것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학원이죠? 여러분이 학원이죠? 하나. 여러분이 수강생 둘. 몇 명이죠? 두 개죠. 그러니까 계약이죠.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모양만 달라요. 집을 세 놓는 사람을 한다. 임대인 하나. 새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 둘. 몇 명이죠? 두 개죠. 그럼 계약이죠. 앞에 모양이 달라. 임대차라고 그래. 새 들어가는 것을 임대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콩나무, 할머니 하나. 그 다음에 산 사람 한 사람. 두 명이죠? 계약이죠. 그러면 콩나물 공급 계약이죠. 콩나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표시가 몇 개이면, 두 개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택시 타죠. 택시 운전기사 한 사람, 나 한 사람. 몇 명이죠? 두 개죠. 그럼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무슨 계약이다? 태워다 주니까 운송이라고 그래. 그걸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앞으로 의사표시가 몇 개이면요, 두 개이면은 무조건 뭐라고 한다? 계약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오면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으로서 원인인데,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에 속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계약은. 그럼 여기는 또 먼저 법률 규정 법정은 뭐가 있죠? 먼저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불법행위 했었죠.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민법 제 750조 750조의 규정, 민법을 말한다 법률이라고 그래. 규정을 말한다 750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불법행위 딱 규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당행위, 부당이득. 이러면 혹시 뭐 누가 부당이득했다 이런 말 안 들었어요? 들었죠? 부당이득은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내가 주차를 해놔. 그럼 내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내야 되죠. 그럼 남의 땅에다 주차하면 나는 주차료를 안 내죠. 근데 나는 주차료를 안 내는데 그로 인해서 남의 땅 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땅 주인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나는 뭐가 되는데? 이익인데 땅 주인은 손해죠. 그런데 둘이 지금 주차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것을 뭐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얘기해. 원인이란 말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주차 계약도 없이 이 말이죠. 아무런 계약도 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 법률상 원인 없이란 말이에요. 부당이득 항상 그 말이 중요해. 아무런 계약도 없이 나는 뭐를 하고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뭐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것. 알겠죠? 그것을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나는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손해를 끼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부당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앞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설명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 741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잘 봐봐. 재밌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준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준이란 말은 뭐냐면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처럼 취급을 해줘. 법률 행위인 것처럼 취급을 해줘. 그걸 준이라고 그래. 준 법률 행위라고 그래. 법률 행위는 아니야. 그런데 법률 행위처럼 취급을 해줘. 소비 대차가 있고 준 소비 대차가 있거든. 소비 대차는 뭐죠? 돈 빌려주는 걸 소비 대차라고 그래. 준 소비 대차는 뭐죠? 준 소비 대차는 소비 대차는 아닌데 소비 대차처럼 취급해. 소비 대차처럼. 그걸 말한다? 준 소비 대차라고 그래. 소비 대차는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린 걸 소비 대차라고 하죠. 그런데요,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냐, 당신 그 공사대금 나한테 돈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용 안 주니까 오늘부터 공사비에 대해서 이자도 달라는 거. 돈 빌려간 것처럼. 실제로 돈 빌려갔어요? 안 빌려갔어요? 안 빌려갔죠? 그럼 차용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차용증을 쓰면서 돈 빌리지 않았는데 돈 빌린 것처럼 쓰면서 이자도 주는 것이죠. 소비대차는 뭐죠? 돈 빌리고 차용증 쓰고 이자 주는 것인데, 그런데요, 실제로는 돈을 빌린 적은 없지만 돈을 빌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뭐 부동산?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이 있어. 그럼 준이란 말은 뭐죠? 준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걸 준이라고 그래. 준. 우리가 부동산은 뭐죠?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TV 안 움직이잖아요. 저걸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땅 위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움직이지 않죠? 건물 움직이면 건물 철거한다고 그래. 알겠죠? 건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걸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뭐를 하냐? 누구 것인지 몰라. 부동산은.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알려줘야 돼. 등기부를 통해서. 그걸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 그런데요, 동산, 자동차는 뭐 자동차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자동차도 움직이는데 이 자동차가요, 부동산 흉내를 내고 다녀. 자동차 뭐 하죠? 동산이 등록을 해. 이런 봐봐. 분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얘도 똑같이 이 분필하고 똑같이 동산,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그래요. 동산인데 걔는 부동산 흉내를 내가지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누구처럼 마치 부동산처럼. 부동산은 뭐 하는데? 등기하는데 걔는 뭐를 해? 등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흉내를 내고 있죠. 그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법령이 뭐예요?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인 것처럼 그걸 준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학원에 지금 실장이 계시죠. 실장님은 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저것을요, 우리는 사무관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이제 학원에 이제 있다 보면, 학원에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학원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학원에 상담하러 온단 말이죠. 들은 썰은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썰 풀죠. 우리 학원은 어떻고요? 우리 학원은 어떻고요? 저쪽 학원은 어떻고요? 우리 민법생은 어떻고요? 하면서 막 사람을 끝까지 잡아놔. 어떤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 또 카드까지 또 긁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겠죠? 자기가 상담 다 하고 또 그 사람 또 등록시킨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학원생이죠. 수강생인데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얘기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알겠죠?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옆집이 해외여행 간다고 나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갔단 말이죠. 그럼 겨울이잖아요. 갑자기 파이프가 갑자기 한파가 달려서 동파가 돼가지고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잖아요. 나는 못 갔는데 걔들은 갔는데요, 물이 막 파이프가 터져가 물 새니까요, 아, 저 집이 이게 아니고 손해니까 나름대로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그걸 어떻게 수도 파이프를 막아줘야 돼, 안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되겠죠. 흘리지 않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수리하는 데다 전화해가지고 수리 좀 해달라고 하죠. 굳이 내가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수리하는 데 전화해가지고 그 파이프를 수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원래 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는데 그걸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옛날에는 많았죠. 옛날에 정적인 사회에서는. 요즘은 옆집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해요? 만약 옆집 들어가서 수리한다고 들어가봐, 당장 고소해버리죠. 주거침입죄로.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법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말은 비싼데 틀려.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한다? 의사표시. 아까 이런 의사표시가 뭐라고 했죠? 배꼽이 동기, 가슴이 뭐 의사를 결정해. 말로 표시를 해.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한마디로 뭘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요,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어디에 나와 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부당 이득을 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딱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법률 행위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것을 법률의 규정, 말로 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여러분 간단하죠?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의사표시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은 뭐다? 의사표시가 없는 것. 이해됐나요? 그럼 말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가 하나 있으면 뭐라 한다? 단독이고, 두 개 있으면 계약이고,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인데, 우리가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일방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방통행 아세요? 일방통행. 일방통행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일방통행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요, 여기에서 어떤 분이 빨래하지 않고 차 끌고 나오죠? 어떻게? 역주행하죠? 나 비켜줘, 안 비켜줘? 안 비켜주죠? 누가 비켜야 돼? 여기에서 비켜야 되죠? 왜? 일방이란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어. 일방이니까. 그러니까요,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라 하죠. 이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일방적이니까. 이걸 일방행위, 다른 말로 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두 8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이번에 시험에 났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그래서 뭐 일방행위는 뭐냐면 면제가 뭐죠?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너 돈 갚지 마. 그걸 면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같이 가가지고 참 밥 먹고 오다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깜빡 잊고 카드를 안 가져왔어. 그럼 저쪽에서 커피 한 잔 사주죠? 내가 커피값 내가 내일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뭘 줘?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한다? 채무를 뭐 해줬다? 면제해줬다. 상계는 뭐죠? 상계는요,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가. 그걸 퉁치는 걸 얘기해요. 퉁친다. 예를 들었어요. 갑이 을한테요, 돈을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을이 또 갑한테 받을 돈이 또 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1000만 원 받고 600만 원 갚느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달라고 하면 돼요? 4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되죠?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했다.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면제, 상계. 면제는 누가 하죠? 채권자가 하죠? 상계는 채무자가 돈 갚으면서 나 통쳐서 400만 갚을게요. 이렇게. 그걸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는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빌리고, 채무자가 면제하면 얼마나 좋겠어? 돈 다 빌고 나서, 자, 나는 이제 채무를 면제합니다. 안 갚아버리면. 알겠죠? 그러니까 면제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권자가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되는데요, 추인이란 말이 나와요. 추인하고 철회란 말이 나와요. 철회.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효였던 것을 새롭게요, 새로운 법률로 정해서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추인하는 것은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는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물론 나중에는 달리 설명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추인. 그다음에 철회는요, 무효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의 승낙이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함부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은 무조건 취소를 해버릴 수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않으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이요, 가가지고 게임기를 아주 비싼 거 30만 원짜리 샀다 이 말이에요. 중학생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죠? 그 게임기 30만 원 산 거 있죠? 그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가서 식당에서 밥 먹었거나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샀거나 이런 것은 취소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이런 것 있단 말이죠. 취소,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요, 취소하고 해제하고 해지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취소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어요. 사기당해서 계약했는데 내가 취소해도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물어보면 취소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독행위 일방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 나 너한테 사기당했으니 나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저쪽에서 뭐라고 한다?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전혀 요하지 않는 거. 그것을 일방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것, 이렇게.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재단법인 사람. 재단법이 뭐죠? 재단법인 이런 뭐를 재단법이라고 하냐면요. 이런 보면 그 갤러리죠, 갤러리 화랑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가 있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사람이 목이 걸려 있어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모여 있다 이 말. 재산이. 그러니까 재단법이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재산의 단체, 재산이 모여 있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벽에 뭐 걸려 있어요? 그림 한 점에 뭐 수억 수백억 하는 것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걸려 있죠. 그것을 뭐란다? 그래서 갤러리 화랑을 뭐란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합동행위를 뭐란다? 이걸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뭐죠? 사단.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탄 아니에요. 사단. 알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단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뭐란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법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운동 스포츠 단체를 다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단법인이에요. 대한축구협회 사단법인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진작가협회, 사진작가, 알겠죠? 그것보다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말이죠. 예죠? 물론 학문 같은 거, 학문이나 이런 것도 재단법인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구별하면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단체, 사람이 모여 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일방에는 여기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 아까 말했죠. 유원, 그다음에 유증,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명이 재단법인요. 그러니까 재단은 재산의 단체죠. 유원, 유증법. 유라는 말이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물건을 갑한테 줘라. 유언이죠. 유언은요 살아있을 때 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내 물건을 내가 죽으면 이 물건을 을한테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이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이니까 상대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 죽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요 증여가 있고 증여가 있고 유증이 있고 유증이 있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 그 다음에 증여도 또 뭐냐? 사인 증여야. 사인. 그럼 봐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 사망을 원인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망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증여하고 유증하고 사인 증여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야 혹시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거죠. 너 가질래? 청약. 응 알았어 내가 가질게. 승낙. 청약과 승낙에서 가져가는 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몇 사람이죠? 몇 사람? 몇 사람이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질래? 응 알았어 고마워 내가 가질게. 청약과 승낙이죠. 그럼 두 사람이니까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인 증여는 뭐냐? 증여는 그냥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면 너 이거 혹시 너 가지면 안 돼? 내가 너무 아낀 건데 이렇게 얘기해. 친구가 병문 안 왔단 말이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너무 아까운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죽고 나면 가질래? 그러니까 응 알았어 그럼 빨리 죽어 내가 가질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죽었어요? 그러면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원인으로. 사인은 죽을 사자죠. 원인.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할 때 인. 그래서 사인 증여죠. 그래서 증여는 증인데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기로 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유증은 뭐죠? 유증은 그러니까 증여나 사인 증여는 둘이 지금 합의가 있는 거죠. 합의가. 그래서 둘 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증은 뭐죠? 유증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죽으면서 그냥 유언서를 써놨어. 유언서를. 내가 죽으면 이것을 을한테 줘라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요 이걸 알아 몰라. 모르고 나중에 유언서를 공개했는데 뭐가 나오죠? 아 프로젝트는 을한테 주라겠다 이 말이죠. 알죠? 을은 합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나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무런 일방적이야. 일방적. 동의. 나한테도 묻지도 않고. 갑이 일방적으로 이건 너 가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걸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원, 유증 이렇게 재담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정도 계속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암기해.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은 잘 봐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시험이 나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 아니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을 묻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봐봐. 그러면 1번이 뭐라고 나와? 1번이 사단법인 설립행위, 2번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3번이요 매매계약, 4번이 뭐 해제 5번이 불법행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몇 번 얘기한다? 5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요 민법을 공부할 때는요 눈만 있으면 돼. 알겠죠? 처음에 공부할 때 눈만 있으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눈 뜨고 계시죠?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는 지금 하나쯤 얘기했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 규정을 묻는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단독하고 계약이 중요해. 이 두 가지가. 두 번째는 단독하고 계약. 합동행위는 중요하잖아요.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시험이 뭐라고 하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항상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뭐예요? 단독행위 아니면 뭐예요? 계약이지 뭐예요. 계약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요 여기 지금 여러분 그 문제 있죠? 문제 거기에 아마 나올 건데 자 여러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문제 페이지요 문제 7번 한번 봐볼래요? 8번 한번 봐보세요. 8번은 뭐라고 나왔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8번 문제 8번 문제 8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건 뭘 묻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는 것이니까 없는 것을 묻는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예요. 상대방 없는 거. 소유권 포기. 여러분 소유권 봐봐요. 쓰레기 포기할 때 어디다 포기해요? 쓰레기통에다 포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3번에 소유권의 포기라고 나와 있나요? 없어요?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대방이 있는 걸 물어봤죠? 그럼 상대방 있는 것은 봐봐. 8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 8개 중에서. 지금은 여러분 못 찾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100번 얘기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증여는 뭐예요? 옆에 써봐. 계약이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3개 좀 묶고 2, 3, 4. 이건 상대방이 없는 거죠. 2번, 3번, 4번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유언 옆에다 써. 유증. 유언 옆에다 유증. 소유권의 포기 옆에다 써. 점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계약의 취소 봐봐. 취소. 여기 취소 옆에다 써.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은 뭐가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 이렇게 푼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봐. 내가 왜 자꾸 지금부터 첫 강의부터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런 강의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요 진도로 쭉 나갔다 해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 쭉 나갔다 해봐. 강의를 작년에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금방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요 그걸 깨우치려면 그것은 15년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가를 알아야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기면 공부는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돼. 그럼 암기가 돼. 암기는 뭐예요? 반복성이에요. 잊어버리면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니까. 알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계속 암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거의 98%가 뭔지도 모르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항상 볼 때 어떻게 한다?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은 법률에 크게 봐.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러면 시험에서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묻는 것이고, 계약이 아닌 것 단독행위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뭐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공자 자격시험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는 거에 나왔단 말이에요. 상대방 없는 거. 알겠죠? 재단법인 설명이 나왔죠? 당답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올해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내년에 나오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계약인 것은 이렇게 나오든지, 계약은 뭘 얘기한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약을 묻겠죠. 계약을.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 작년에는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요. 그럼 봐봐. 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죠? 한 개죠. 그러면 봐. 우리가 법률행위란 말을 쓰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의사표시로. 의사표시는 아무리 없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한 개죠. 이 한 개는 있어야 돼. 이 한 개를 뭐라 한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으로,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한 개가 있어요. 최소한 한 개. 이 최소한 한 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최소한 한 개란 말은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 불가결은 뭐죠?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법률행위란 말을 쓰려면 법률의 규정과 차이점은 뭐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한 개는 아무리 없어도. 뭐가? 의사표시가. 그래서 한 개라도 있어야지, 한 개라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전혀 없다 그럼 무조건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은 절대로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몇 개라도 없어? 한 개라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하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봐. 자,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남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죠. 됐나요 지금?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 가장 중요한 거 법률행위를 지금부터 설명해.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이랑 누가 아는 동생이랑 누가요? 혹시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법률행위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법률행위는 뭔지 알고 똑바로 대답하면 걔는 공부가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용어가 중요해.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법률 요건이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돼 있나? 자, 기본서를 한번 보죠. 자, 기본서는요 92페이지 한번 보셔요. 92페이지. 거기 보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1번 의의란 보셔요. 의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1번 법률행위란 박스에. 박스, 법률행위만 박스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법률 요건 박스에. 바로 밑에 법률 요건. 했어요? 그냥 읽어. 박스 읽어.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잘 읽으라고. 여기 봐봐. 여기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사람이죠.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좀 있으면 여러분요 민법 강의 노트가 나올 거예요. 새롭게 개정돼 가지고. 알겠죠? 그럼 그 민법 강의 노트가 나오면 거기에 강의 노트에 그림이 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 우리가 언어는 말로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소리 언어가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 언어가 있고 또요 우리가요
글을 앞을 못 보신 분들이 보는 또 언어들이 있죠. 점자도 있죠. 그게 다 언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요 지금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바로 그냥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봐. 듣고 훅 지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강의 노트가 딱 100페이지예요. 딱 100페이지라고. 이 100페이지 안에 모든 민법이 다 들어가 있어. 알겠죠? 여러분이 100페이지를 암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면 민법에서 최소한 아무리 엄마해도 70점 이상 80점 맞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그림을 보고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만약 여러분들이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그건 법률 요건이다. 내가 만약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 했다고 해봐.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나가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고, 알겠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법률의 규정이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하고 다른 점은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개. 최소한 한 개를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요 오늘 이 학원에 오신 거에 대해서 수지가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 법률행위는 뭐라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필수란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뭐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읽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책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자 1번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가 뭐죠? 단독이죠. 수계는 뭐죠? 수계. 2개 이상이 수계죠. 2개면은 계약이고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설명 안 했네요. 봐봐. 사단법의 합동행위는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있다. 그럼 이재명이를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때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요? 아니면 표를 한 대로 모아줘요? 표를 몇 표씩? 한 사람이 몇 표씩? 한 표씩 모으는 거죠. 이걸 뭐란다? 평행적 구심적이라고 얘기해. 평행적 구심적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죠. 서로 모으는 거죠. 그런데 계약은 뭐예요? 계약 봐봐. 청약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1억에 살래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그래? 야 너무 비싸.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그럼 합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갑이 또 뭐라고 그래? 야 뭐 9천이야. 난 9,500까지는 양보 못해. 살라면 사고 말을 말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야 더러운 놈 알았어. 그럼 9,500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9,500에 뭐가 있어?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은 몇 개지? 의사표시가? 2개가 서로 어때? 지금 지지고 볶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짱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그래서 계약의 특징은 뭐죠? 의사표시가 몇 개인데 2개인데 서로가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죠. 그걸 대립한다고 그래. 대립. 그래서 대립하는 몇 개? 2개의 의사표시가 끝내 가서는 뭘 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계속 합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쪽에서 말한다. 나 9천이면 안 해. 그러면 둘이 합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계약은 첫 번째 대립해야 돼. 몇 개가? 2개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합의. 이 세 마디가 딱 들어가면 그건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말을 뒤로 쓰고 뒤에 있는 말을 앞에 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있다. 이거 계약이고. 알겠죠? 대립이 먼저 했죠? 그렇지 않고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것도 계약이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려면 키워드가 뭐다? 첫 번째 뭐다? 대립. 몇 개가? 2개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이 말만 들어가면 돼. 순서에 관계없이. 합의가 있는데 2개가 대립하다가 합의를 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암기, 이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이 앞뒤로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마디. 계약이란 말을 쓰려면 이 세 마디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의 첫 번째보다 대립하고 몇 개가? 두 개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그럼 무조건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서로 같이 지지자끼리 싸우면 되는데 안 되죠. 서로 모아야죠. 이러면 혹시 구심적하고 원심력하고 알아요? 원심력은 뭐예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구심력은 소용돌이, 구심력, 소용돌이 안으로 모이는 거죠. 그걸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 서로가 모이는 거죠. 그것을 뭐죠? 사단법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같이 동일한 의견을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튕겨서 나가는 거죠. 알겠죠? 그걸 사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단독은 뭐다? 단독의 키워드는 뭐다? 일방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은 대립한다. 두 개가 마지막으로 합의가 있다. 합동은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구심적, 평형적으로 서로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별것도 아니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문제 출제를 어떻게 된다겠다? 먼저 법률행위가 아닌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단독행위가 아닌 거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와서 우리 시험에 뭘 묻는다?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다. 됐죠 지금? 그런데 법률의 규정과 법률행위의 차이점 뭐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말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법률의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까 그랬죠. 불법 행위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 어렵지만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죠? 청약이란 게 뭐예요? 청약이 뭐예요? 자, 봐봐. 자, 이분이요, 갑이에요. 갑. 내 집을 팔라고 내놨어. 집을 팔라고 부동산을 내놨단 말이죠. 자, 1번 계약서 쓰려고 내놨다. 2번 매매대금 1억 원 받으려고 내놨다. 몇 번이죠? 계약서 쓰려고 내놨어요? 돈 1억 받으려고 내놨어요? 아니, 집 팔라고 해놨자. 집 판다는 건 뭐야? 집 판다는 말이 뜻이 뭐야? 계약서 쓰려고 그래요? 돈 1억 받으려고 그래요? 내 말 어려워요? 그냥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저 집 내놨대. 그래, 계약서 쓰려고요? 여러분, 계약서는 문구점 가면 1,000원 주면 계약서 100장 줘. 집에 가서 쓰면 돼.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돈 1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비한테 의사표시했죠. 청약 집 사라고. 그 말은 계약서 쓰려고 사라고 한 게 아니고 돈 1억 받으려고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알겠죠? 이 사람이 왜 1억 준다고 하겠어? 1억 계약서 쓰려고? 계약서 1,000원이라니까요 1억을 왜 주냐고? 집 가져오려고. 집 가져오려고. 갑은 뭐 가져오려고? 돈 가져오려고. 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니까 이퀄이니까.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민법이라는 게 뭐냐, 그냥 사회 현상에서, 아까 저 친구도 얘기했잖아요.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법률 용어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걸 깨우치면 돼요. 봐봐. 청약이라고 하죠. 우리 청약이라는 말도 안 쓰죠. 집 판다 가죠. 파는 것을 뭐란다? 청약이죠. 청약을 뭐란다? 의사표시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봐봐. 의사표시는 누가? 매도인이. 다른 말로 표의자가 이 사람이 왜 집을 1억 원에 내놨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다?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다. 대금하고 등기다 이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 법률 효과다. 그러니까요, 이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이런 원한다를 뭐라고 한다? 의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요, 청약이란 건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대금하고 등기를,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 그걸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청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 강의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중의사 되고 싶어서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사람 다 와서 다 알아. 힘들다고 하던데 나 1년 안에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요, 묻는 용이 딱 두 가지예요. 나 합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요, 돈이 얼마냐. 묻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알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표의자죠.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뭐를? 법률 효과. 이 사람은 대금을, 이 사람은 등기를.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대로 쓰면 안 돼. 자,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표시 누가? 표의자가. 표의자가 뭐래요? 표의자가요, 뭐 한다? 원한다. 원한다. 뭐를 원해요? 우욕한다. 뭐를요? 대금하고 뭐를요?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이렇게. 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이제. 자, 의사표시는 그대로 돼 있어. 다른 책에도 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뭐를? 법률 효과를. 그러니까 다시 말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욕하는 것이다. 대금과 등기 법률 효과를. 다 똑같아. 어디를 읽든지. 그러니까요, 이 의사표시란 말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의욕한다. 똑같다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의욕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일 가든 저 가든 똑같아. 아까 말했죠. 계약은 몇 개가?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치고받고 대립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는 뭐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말하는 사람. 그걸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가 원하는 거예요. 뭐를 원해? 결과,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학원에 수강 신청한 것은 뭐 하기를 원한다? 강의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다시 1번. 1번은 봐봐요. 1번은 뭐라고 했다?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데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 92페이지 2번 1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의사표시란 뭐지? 의사표시는 일정한 뭐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죠. 목적이란 말은.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의사를 밖으로. 외부가 뭐죠? 밖으로. 입 밖으로. 외부는 입 밖으로 뭐 한다? 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4번 봐. 오른쪽 맨 위에 4번. 오른쪽 4번 뭐라 하냐? 이 경우 갑에 3억 원에 팔고 싶다. 이걸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청약. 을이 3억 원에 사고 싶다. 그걸 말한다? 의사표시. 이것을 말한다? 승낙.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법률 사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마지막에 뭐라 나왔죠? 즉 두 번째로 봐봐. 이러한 두 개의 의사표시. 두 개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니까 뭘 얘기한다 지금? 계약을. 오케이. 이해됐죠 이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뭐라 하죠? 계약을. 여기 봐봐. 여기 계약을 쭉 따라가 봐.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뭐라 하죠? 법률행위라고 하죠. 의사표시 여기 봐봐.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이제 거기 뭐라 나왔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돼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요건이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뭐죠?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죠. 등기 청권하고 대금 청권이죠.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이것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분명히 글씨인데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죠?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뭐 이루어진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원인이 이루어지고, 이 원인에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책도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이걸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 이걸 보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다? 청약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이 합의가 있으면 매매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이 원인이 돼서 등기청권, 대금청권이라는 법률 효과라고 하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됐죠? 그런데 이 원인, 법률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고?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래서 한 개이면 무슨 행위?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뭐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정도만 알면 돼.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진다. 알겠죠? 그래서 유언이나 유증은 사람이 죽었을 때죠.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단이 뭐죠? 재산만 있으면 되죠. 사람이 필요 없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알겠죠?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이 있죠. 취소할 때는 나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운 지문인데 여러분요, 별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이런 거 한번 봐봐. 여러분요, 문제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아직은 다 안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지 좀 더 이제 완벽하게 돼요. 지금만 보시면 뭐냐면 12번 봐봐. 12번. 여러분 재밌는 말 나왔죠. 12번에요. 다음 주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법률행위는 몇 번이냐고 지금 문제에서. 법률행위는 뭐라고? 첩계약이라고. 첩계약. 첩이란 말이 중요한 거잖아. 뒤에 무슨 말이 중요해? 그렇죠. 여기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쭉 따라가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렇게 아직 다 완벽하게 안 했어. 아직 아니죠? 다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여기 지금 뭐죠? 의사표시인 거 그랬나요?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 이제 찾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몰라도 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여기 의사표시는 물어봤죠? 그럼 법률행위를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단독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하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 중에서 봐봐. 추인철회가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죠. 추인철회가 쭉 가면 의사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봐. 13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4번은 맨 끝에만 동그라미 해봐. 추인. 1번부터 맨 끝에 통지. 그 다음에 2번 용서. 2번은 맨 끝에 용서의사, 용서. 3번 최고. 4번에 추인. 5번에 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 중에서 뭐가 의사표시다? 추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추인. 그러니까 이건 봐봐. 나중에 이건 100번 정도 얘기해. 걱정하지 말고 첫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봐봐. 이 전체가 어디에 속한다? 의사표시. 다른 말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죠?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전체 중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묻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강의를 듣지 말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도 뭐 350일이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2번 봐봐.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문제 저 기본서 93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93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시면 1번
자, 봐봐. 이제 읽어. 자, 법률행위는 그랬죠. 여기 법률행위는 그래가지고 뭐를? 의사표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그대로 써있나요? 다시 여기 읽어.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거기 가로 묶어봐.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아니, 떨지 말고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반대가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퀄 법률의 규정이다. 이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 그 다음에 3번 줄거나 일단 줄거나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거기만 줄거나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 나중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줄거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것도 이제 줄거나. 그래서 나중에요. 다음 시간이나 이제요 우리가요 하면서 설명을 해. 자, 그 다음 장 봐봐. 법률행위의 종류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걸 보면 단독행위라고 돼 있죠? 단독행위는 줄거 가운데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3번 봐. 3번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거기까지 줄거. 알겠죠? 거기까지. 여기까지를 상대방 있는이에요. 여기까지 상대방 있는. 자, 유언하고 이러면 권리의 포기에서 소유권의 포기로 되어 있죠? 거기를 줄거면 그것을 상대방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되겠죠? 앞에가 유언 앞에까지 해지까지를 말하는데 여기 해지까지를 상대방 있는 이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 없는이다. 이 말 없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약 봐봐. 계약은 서로 청약과 승낙은 서로 대립 동그라미. 대립 몇 개? 2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합치 동그라미. 우리가 계약은 이 세 마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개? 2개가 대립하는데 합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계약이다.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했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여기 봐봐. 계약 봐봐. 계약. 여기 봐봐. 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이제 여러분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민법이 아직 배우지도 않는 용어들의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미리서 이제 등록하시고 한 번씩 집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인 항상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그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 용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면 15년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암기하고 난 다음에 그림 한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려보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고 혼자 궁시렁거리는 거. 그럼 다 맞아. 반드시 책하고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으니까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이 법률 요건이 이 전체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래서 그러면 문제 11번 죄송한데 한 번만 딱 봐봐. 문제 11번. 우리가 아까 하다가 만 건데요. 답만에서 아까 법률 요건 답만 얘기했죠? 지금 법률 요건 11번 보면 1번이 뭐라고 나왔죠?
오케이, 봐봐. 그건 계약이죠. 계약은 뭐냐? 써. 거기다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인 법률요건이야. 여기 봐봐. 계약은 법률행위인 법률요건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불법행위 2번하고 4번하고 묶고 2번하고 4번. 봐봐. 여기는 뭐죠?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이죠?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은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5번에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요 1번하고 5번 1번하고 5번은 둘 다 계약이죠. 둘 다 계약이니까 그것은 여기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하고 2번하고 4번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에요. 됐나요? 3번은 뭐죠? 3번은 여기 등기청권 대금청권이죠. 등기청권 대금청권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답 몇 번이다? 등기 청구권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권, 대금 청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봐. 아, 왜 등기 의무는 왜 없지 여기에? 등기 청구만 있고. 아, 의무하고 권리가 둘 다 법률 효과잖아요. 근데 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죠 여기에? 왜 그러겠어요? 아까 내가 법을 볼 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권리자의 입장에서 본다, 의무자의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 등기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등기 의무라고 쓰지 않고 등기 청구권이라고 썼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법률 효과.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우리는 자, 여러분 암기해봐. 법률 행위하고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법에 규정돼 있다잖아요. 이러면 지금은 민법을 모르죠, 못 읽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건 눈만 있으면 공부했으면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모르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암기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 규정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요. 법률 규정은 별도로 공부해. 왜? 나중에 민법 공부하고 나면 3월, 4월 정도 되면은 법 좀 보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거 우리가 뭘로 공부해요? 글씨로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법률 요건은 반드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 사람은 남자고 여자가 있으니까 사람은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두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편의상 어떻게 하냐?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지워버려. 그러고 나서 법률 요건은 그냥 뭐라고 그냥 읽는다. 법률 행위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시험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만 말한다. 그러면 OX, X죠. 모두 있다. 법률의 규정도 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법률의 규정은 따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만 공부한다? 법률 행위만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쉬었다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법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어렵지만 다음 시간에는요 이걸 가지고 다시 좀 더 이제 넓혀서 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